인공지능 기술하고 맞닿아 있는 게 인간 역량이죠.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역량을 벗어나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인간 역량을 보완해주는 역량이나 인간 역량의 총체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총체적 역량은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고 내가 생각하고 얘가 일을 하는 이게 총체적인 통합 역량이고, 나누면 이게 아까 말했던 주체, 인지, 인성 이렇게 나눠지고, 정보력은 그에 따른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인지력은 다시 또 나눠져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 즉 인공지능에서는 다 하나씩 나눠가지고 연구가 돼 있던 거죠. 이걸 통합 역량으로 가게 되면 자비스가 나오겠지. 네. 예, 그냥 뭐 해줘 그럼 알아서 다 해주고, 예, 나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고, 미리 알아서 나한테 알려주고, 예, 그렇지만 거여가지 않고, 이런 역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 역량이 뛰어나야 인공지능을 다루게 돼요. 네. 예. 그렇죠.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때는 우리는 없는 것이다.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예. 거기까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돼지가 되는 거야. 사육당하고 뭐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면 인류 모든 지성이 인공지능을 그때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역량이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인 거지. 그렇죠. 근데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예. 그래서 그럴 일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역량 교육을 한번 쭉 살펴본다면요, 인간 역량을 비교해 보면 A와의 인간 관계성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 솔루션형 AI,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입니다. 협력자형은 아까 말한 특이점 후에 반란은 일으키지 않고 인간과 협력하는 자비스죠. 지배자형은 인간을 지배하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이거는 인간이 없는 거지 이제. 네. 그 다음에 인간의 활용에 따른 구분으로 본다면 이런 구분들이 있죠. 플랫폼 기업들이 쓰는 방법, 네. 그 다음에 기획 개발자들이, 적용 사업자들, 전문 이용자들, 일반 이용자들, 이렇게 해서 AI를 쓰는 단계가 달라지죠. 결국 우리는 2단계로 가 있어야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앞으로의 사업은 앞으로의 인공지능을 다뤄서 살아가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디 시험 쳐서 공무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으로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주어진 일, 그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 월급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죠 우리가. 예. 근데 그거보다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멋진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협력자 단계까지만 인간 역량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솔루션 단계, 앞에서 말한 솔루션 단계에서 꼭 필요한 역량은 이런 것들이죠. 현재 솔루션, 현재 나온 인공지능이에요. 생성에. 요거 있어야 돼. 요걸 해야 내가 인공지능을 쓸 거 아니야. 협력자 단계면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 내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나는. 예. 지배자 단계는 끝나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예. 요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올연이 이제 저희가 인간 역량을 연구하면서 이제 제 연구소 이름이 올연이거든요. 그래서 올연 인간 역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름과 이게 맞아 매칭이 돼. 왜? 인간 역량이 뛰어날수록 올연이 되죠. 마지막 올연이잖아. 예. 올연은 지금 현재 노벨상을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내가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올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 이게 저기 그 EBS에서 교사들 대상으로 녹화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거 했던 거거든요. 잠깐 이제 설명을 잠깐만 아주 빠른 속도로 갈게요. 자, 미래세 역량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게 쭉 나와요. 예, 문제 해결 역량이에요, 간단하게. 예, 뭘 아까 말한 알아내는 게 힘이다. 이 역량이에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역량 요소 한계를 보면 현재 그 데세코가 유엔에서 만든 거예요. 유엔에서 만든 거고, 그 뒤로 이제 쭉 나왔고, 우리나라가 2015년에 역량교육이 접종이 됐어요. 지금 현재 다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네,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쓰는데도 지금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써요. 예, 대학 들어가면 교수 강의 입력할 때는 전부 역량에 기반해서 입력 단계가 다 들어가요. 예, 이렇게 세 개로 이 요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식 체계에서는 분류가 엄청나게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다. 듣기 그러면 경청하며 듣기, 뭐 집중하며 듣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경청하며 듣기는 또 어떻게 이거 보셨죠? 분류표.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량은 분류 체계가 없는 거예요. 예, 분류 체계가 없어서 지난 2019년에 교육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 공개 질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자기 내부적으로. 앞으로 3년 줄 테니까 3년 안에 분류체계 못 만들면 영양교육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이 영양교육을 개발했던 이화여대 교수한테 영양교육 분류체계를 내놔라 했더니 하는 말. 국영수가 미처럼 배우다 보면 영양은 개발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는 거야. 아. 그랬더니 그 능률영어 했던 분이 있죠. 능률영어 능률영어. 이승 아. 그분이 논문을 써가지고 이게 말이냐 밥이냐 이게 그러겠다. 어떻게.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아직 없어요 분류체계가. 없다. 근데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유엔도 없어요. 아. 네, 전 세계가 없어요. 분류체계 해봐야 1단계가 요 3가지, 2단계 내려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식교육이라는 건 지금 수천 년 해온 결과로 나눠진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나와가지고 무슨 분류체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붙잡고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분류체계를 지구상에 그래도 최초 만든 거죠. 여기 지금 분류체계인데 인간 영양 분류표로 해가지고 주체, 아까 말한 주체, 인지, 인성 나누고 주체에서 다시 나눠지고 인지에서 나눠지고 분류체계가 총 1,500개 분류체계로 나눠졌죠. 네, 어쨌든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 요거를 지금 제가 유엔과 협업을 하고 뭐 등등을 하기 위해서 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편지를 여러 군데 썼어요. 사실 손정희한테도 쓰고 써놓고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예. 왜요? 왜? 왜냐면 내가 만든 것이 내가 영양이 부족할 때는 진행 영양이 부족하면 다 뺏기거나 이런 것들은 맞아요. 지식 자원이기 때문에 특허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특허가 안 돼요. 있어야죠. 예, 이거는 돈 뒤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 바로 개발 들어가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다가 뺏기구나. 이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해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얘기를 먼저 하죠. 영양교육 인지기술 어떻게 준비해? 페이스북하고 똑같은 예. 내용이 네 맞아요. 일보의 제2추진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개미사 서비스를 갈파고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한테 다 편지 썼어. 이렇게 편지 다 써가지고 예, 썼다가 못 보내. 보낼 수가 없어. 왜? 그 걱정 때문에. 내가 교부하고 한번 1년 동안 사업을 했거든요. 주식 지분에서 걸려가지고 결국 나는 너한테 50% 이상 줄 수 없다. 그쪽은 50% 안 가지면 못한다. 내가 1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플랫폼을 진행하자. 요거 하고 이제 이 플랫폼이 되면 먼저 유저 플랫폼,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서 네이버잖아. 그럼 그 안에서 뭘 못하겠어? 구글이잖아. 뭘 못하겠어? 네. 그래서 유저 플랫폼을 먼저 확산시키자. 그 다음에 영양진단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영양진단 시스템인데 이미 지금 마침 서버 지금 마침 수정 중이어서 시스템 만들고 방금 요거예요. 방금 요거를 진단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요거. 조금 전에 그 분류표 봤잖아요. 네. 그 분류표를 진단 시스템으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국제적 표준 시스템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하고 국제적 표준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국가에서 펼쳐주거든요. 네, 그거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지 설계 기술 확산 준비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초급. 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플랫폼 만드는 일이 이런 것을 확산, 결국 교육이라는 게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파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세계 영양 요소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고 이런 영양 요소에 대해서 올연의 영양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할 때 브랜드 사양 이런 거 보잖아요. 직원교육 할 때 스펙 영양으로 가고 학생기도 할 때 성적 영양으로 가요. 근데 사실 해보면요, 이 휴대폰 속도 느려. 탑 간단하지 않아요? 저기 뭐 메모리 바꾸고 뭐 열심히 바꾸고 뭐 등 바꾸면 되잖아.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거 기억을 못해. 학습이 안 돼.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야 얘는 원래 안 되는 거야.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지. 해도 안 돼. 근데 해도 안 돼. 네. 근데 만약에 그 부분만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아까 영양 분류표예요. 자, 영양 분류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기억을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러면 여기서 찾아. 예, 요거 이제 분류처럼 돼. 이해를 잘 못해. 그럼 얘가 상황 이해를 못하는 거냐, 대화를 못하는 거냐, 문장을 못하는 거냐.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 없잖아, 더 없잖아. 이 셋 중에 하나야. 그럼 문장을 이해를 못해. 그럼 문장은 개요를 못하는 거냐, 핵심 이해를 못하는 거냐, 구성을 못하는 거냐.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 예. 그럼 핵심 이해를 못해. 그러면 핵심 파악을 못하냐, 주제문을 못 쓰느냐, 주제 문장을 검증을 못하느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럼 핵심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요 세 가지에 또 들어있어. 그럼 얘는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주면 되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이 역량 분류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듣기 교육할 때 집중하면 듣기냐, 경청하면 듣기냐, 이거 경청이 안 되네. 그럼 태도의 문제잖아. 그걸 잡아줘야 되잖아. 지식을 바꿀 때는 그게 되는데 역량을 바꿀 때는 역량 분류표가 없는 거네. 그래서 이걸 보고 충격받은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극비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플랫폼이 되고 자금이 형성이 되면은 동시에 전 세계 학계 풀고 전 세계 문화계 풀고 교육계 푸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그거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거 크게 네 가지 역량이 나오는데 이걸 쉽게 보면 이렇게 주체 역량이 세 가지, 인지 역량이 세 가지, 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이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 들어가 보면 요거 하나만 다시 들어가 보죠. 정보 이해 역량을 세 가지 들어가면 정보 이해는 상황 이해, 문장 이해, 대화 이해 있고 다시 상황 이해를 나누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 파악을 하면 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하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설문이 수백 개가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핵심 단서를 파악하는 능력, 핵심 의문을 파악하는 능력, 의문 해결 분석 이렇게 해서 역량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요소 체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번에는 인성력이 자아신뢰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자아신뢰 역량에는 정직태도, 성실태도, 책임태도 이게 자아신뢰거든. 이 세 가지 중에 다시 정직태도는 정도를 준수하고 있냐. 정직하다는 게요. 나쁜 일 안 하면 정직해요. 말 못할 게 없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나쁜 일 했어. 그러면 과오를 고백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역량이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교정이라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다 정직하게 쓸 수 있어. 네. 이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정직하게 못 살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정도 준수다. 그럼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아래 다시 또 이 세 가지씩 하면 이 사람의 문제들을 교정해 가는 거죠. 예. 분류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교육감들이 모여서 그 분석표를 내놓으라 그랬겠어요. 바로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로 하느냐?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지금도 잘 들어보시면 자, 어떻게 개발하는지 한번 봅시다.